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이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이 이제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송병기 부시장이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김기현 당시에 작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죠. 박희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어젯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가요.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이게 주되는 그런 그 수사 초점일까요? 그러니까 2017년도죠. 2017년도에 울산의 한 아파트의 그 건설 현장에 그 비서실장 지금 박 시장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시장이 특정 레미콘 업체를 선정해 주시오라고 강요했다는 혐의가 있었어요. 네. 2017년도에 그 당시에도 조사를 받았던 거죠. 받았던 거죠. 예. 그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제 방해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해 12월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어요. 네. 경찰이. 그런 예. 다음에 이제 올해 3월에 검찰이 불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나오잖아요. 송병기 부시장 얘기도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비서실장이 이제 조사를 받는 건데 또 그 당시 이제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게 지난해 3월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한 날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네네. 당시 시장을. 예. 지방선거는 작년 6월에 있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획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인데 아무튼 거기에 당사자였던 혐의가 있었던 비서실장을 일단 소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 일단 그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거에 대해서 경찰은 그것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당시에는 어쨌든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이미 끝났는데 검찰이 다시 부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엔 어떤 걸 조사하게 됐을까요? 이제 당시에는 이제 무혐의 받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경찰 조사받고 이제 무혐의를 받았고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이 당시에 그 경찰 수사를 지휘한 그 황운하 청장을 고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지금 이분을 불러서 조사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어떤 지금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청와대 측의 어떤 그런 개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무리수를 둬서 뭔가 좀 강압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도 신문을 뭐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결국은 그 당시에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수사의 경위 전반을 아마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안 그래도 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 처음에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그렇죠. 알려진 부시장도 지금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부시장에게는 어떤 부분들 확인했을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이제 들여다 보는 거예요. 만약에 선거 개입 의도를 가지고 그 지금 송 전 부시장이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제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선거 개입이고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야권 측에서는 이게 선거 공작이다. 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어떤 그런 불법 행위들을 뭐 흔히들 많이 하거든요. 제보도 하고 경찰에 고발도 하고 네. 그러한 어떤 그런 일련의 좀 단순한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선거에 개입을 할 목적을 가지고 그다음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를 동원한 것인지 이러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던 것이고 예. 최근에 뭐 지금 나온 기사를 보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 얘기는 일단은 수사기관 검찰 측에서는 당시에 이런 일면의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건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라고 혐의점을 좀 두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결국은 법원까지 가서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송병기 부시장이 의혹이 있자마자 바로 그 기자회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바로 해명을 일단 하고 바로 나갔고 근데 그 상황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한 것과 내용이 좀 그 제보 전달 과정의 내용이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송병기 부시장 얘기로는 예.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건에 관련된 거는 울산시에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아까 뭐 제가 특정 레미콘 업체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예. 그런 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다른 상황을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하나가 송병기 부시장 스스로도 또 청와대가 요청을 했다라는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송병기 부시장 스스로도 조금 말이 약간 엇갈리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러나 청와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첩을 이제 했고 제보를 받았다라는 건데 거기 또 하나의 이제 그 팩트가 어느 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달된 문건이 그대로 이첩이 되지 않고 뭔가 네. 조금 어떤 형태든 간에 물론 그것이 단순한 정리 요약인지 청와대 측에서 정리했다라는 정리했다고 보는 말이고요. 건데 예. 정리 요약에다가 덧붙여서 뭔가 법률적인 판단이나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대로 이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이런 데 뭐가 많이 문건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네. 뭐 투소도 들어올 것이고 제보도 들어올 텐데 그렇다고 청와대가 다 이첩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검찰의 생각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른바 지금 하명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청와대는 하명 수사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명이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 청와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시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런 그 두 가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라서 뭐 검찰과 경찰의 주장도 다르고 청와대와 검찰의 주장은 더욱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만 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 단순하게 그 주고받았다고 말하기에는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청와대는 SNS를 통해서 또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 해석의 차이일 수 있어요. 일단 문건을 줬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좀 SNS를 보내주시오라고 했을 네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좀 엇갈린다고 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건 좀 그게 근거가 되긴 좀 어려운 점은 있는 거죠. 네. 확인할 수 예. 네, 그게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청와대는 지금 이게 첩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나 야권 측에서는 이게 첩보가 아니라 하명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좀 알기 위해서는 그 첩보와 정보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첩보라는 거는 단순 어떤 그런 사실관계들이 수집된 것을 첩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첩보들을 가공을 해서 여러 첩보들을 가공을 해서 이제 어떤 그런 공작관이나 정보관의 어떤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미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정보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첩보들을 적극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것을 정보 문건으로 만들어서 이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하명 수사라는 쪽으로 좀 더 가는 것이고 근데 청와대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정보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넘긴 건 아니다. 단순 첩보를 편집을 해서 그대로 넘겼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본이랑 그럼 어쨌든 그 정리라고 하죠. 네, 정리를 해서 보낸 문건이 공개가 되면 비교가 되니까 좀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그게 공개가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정보들을 요약 분석해 놓은 첩보인지 네.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의도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한 정무적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가미가 되어 있는 정보 수준의 문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밝혀야 되는 것인데 아마도 지금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봐서는 검찰은 이게 단순 첩보 수집이 아니라 예. 이것은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것들을 정리 분석해서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지고 선거 개입이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 경찰에게 이건 수사를 조금 더 하도록 이렇게 하명을 한 어떤 정보 문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문건이 공개가 되면 좀 많이 풀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공개를 그러니까 누가 지금 해야 되며 왜 안 하는 걸까요? 홍익표 의원이 그때 라디오 방송에서 네. 문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글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검찰이 원본이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그랬죠. 예. 원본이 있고 홍익표 의원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공개되면은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단순한 그 첩보 수준이었는데 단순하게 가공만 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 약간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느낄 정도의 문장이나 무슨 어떤 판단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공개될 것 같아요. 공개된다면 이런 많은 논란들이 가라앉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물론 그것이 공개됐다고 해도 또 여야 또 검찰 청와대 또 입장과 해석이 다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최소한도 조금씩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송철호 울산시장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조금 전에 송병기 부시장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셔서 이제 다음은 송철호 시장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쟁점이 될 만한 핵심은 사전에 이런 식으로 첩보가 있었다는 거를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좀 시장이 예상하시나요? 그렇죠. 알았냐 몰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시장에 결국은 좀 현재 부시장이 된 사람과 함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제보를 단순히 상대 후보의 어떤 이런 비위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을 뭐 수사해 주십시오라는 선에서 그쳤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정당한 제보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예. 솔직히 이런 뭐 선거 과정에서 정말 많이들 발생하거든요. 상대 후보가 이런 비위 후보가 있는 비위 행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한 뭐 고소 고발하고 그리고 아예 대놓고 고소 고발하기 어려우면은 이렇게 뭐 익명으로 제보하기도 하고 단순히 그런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자신과 당시에 어떤 좀 사적인 그 연분이 있는 어떤 그러한 이제 청와대 측의 인사들을 동원을 해서 상대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이렇게 공작을 한 것인지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 구분하기가 좀 애매할 것 너무 같아요. 어렵죠. 이건 너무 예. 어려운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네. 이거는 이 자리에서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각자 자기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여권에서는 이거는 단순히 첩보를 수집을 한 것을 이첩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야권에서는 아니다. 이거 이첩이 아니라 이건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첩이냐 공작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으며 예. 이러한 것들을 일단 다 진술을 받아야 되고 관련해서 오간 문건 그다음에 통신 자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증거와 진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 과연 이게 정상적인 이첩이었는지 아니면 선거 개입 공작이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이제 수밖에 이런 없다는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정비서관실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네. 반부패 비서관실을 이첩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반부패 비서관실은 여러 감찰 대상이 있는데 고위공직자로 하더라도 선출직은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다라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또 이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요. 네. 김기현 시장은 선출직이니까 예. 그런 점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단순히 이첩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아직 뭐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판단하기 이른데 이첩한 다음에 경찰로서는 청와대에서 이첩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예. 얘기들인데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단정하기도 또 어려워요. 지금 네. 어쨌든 게다가 또 보고가 몇 차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는 단순히 이첩만 했다면은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보고를 할 정도로 벌써 경찰은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다면은 원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중간에 그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와대와 오간 그 정보를 전혀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몰랐는데 어쨌든 경찰은 보고를 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9차례 정도 9차례 보고를 했다고, 했고 예. 뭐 선후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의혹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혹이요 계속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거 개입이냐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그 당시 있었던 행동들이 다 의혹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요. 그 작년 초에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그 송 부시장과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 직원을 만났다. 그리고 여기서 만난 게 그냥 그 청와대 측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공병원 설립 등의 공약에 대해서 논의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또 얘기가 또 많던데요. 글쎄요, 저는 뭐 공약에 관련돼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저기 이 지방선거에 나오는 단체장 후보들이 뭐 모든 사람이 다 또 청와대와 이런 논의를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논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단지 이것이 또 이 전체적인 이 사건의 맥락에서 뭔가 어쨌든 청와대에 상당히 관련이 있고 어떤 소통이 잘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정황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자체가 문제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송병기 부시장이 제보할 정도 그리고 그런 다음에 또 선거 앞두고 공약을 논의할 정도의 그러한 어떤 그 소통이 있다. 네. 그런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는 크게 문제되는 거예요. 의혹이 있는데 그래도 또 청와대 만났잖아. 또 이런 그렇게 되는 얘기가 거죠. 또 플러스가 예.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청와대도 주장하고 있고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 말씀하신 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하명 수사 의혹, 선거 개입, 공작 의혹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떤 사실관계들은 되게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실관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 이것은
뭐다라고 판단을 하는 어느 정도의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그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진실은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청와대에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당시에 그 자치발전 비서관실에서 어떤 그런 공약을 설명하는 그런 단순 자리였는지 아니면 이게 선거에 개입할 목적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제 하명 수사를 벌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런 후보자의 어떤 그런 공약을 청와대에서 도와준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어떤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 중에 뭐가 진짜 진실인지는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검찰이 판단을 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한다는 것이죠. 예. 네. 자 그리고 숨지 청와대 특감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휴대전화를 이제 경찰서에서 갖고 있었는데 검찰이 정말 압수수색을 기습적으로 해서 그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검찰에서 이제 발부를 이제 부탁하는 건데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청구하는 건데 네. 이게 둘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한번 기각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반려를 반려를 예. 했는데 다시 또 기각이라고 경찰이 또 한 번 압수수색을 신청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검찰과 경찰의 특히 경찰이 그 기싸움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검찰이 한 번 기각 또는 반려를 했는데 영장을 경찰에게 네. 그걸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검찰이 그거를 청구할 확률은 대단히 낮지 그러니까요. 않겠어요. 네. 그걸 경찰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검찰은 이번에 어떤 유류품을 이제 가져가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검찰이 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휴대폰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지금 그 불행한 선택을 했던 그분, 그 수사관, 전 수사관. 그분이 이제 이른바 별건 수사, 검찰이 별건 수사 또는 무슨 뭐 압박 수사를 해서 했다라는 게 이제 또 이쪽 주장이잖아요. 검찰이. 너무 갈려요, 또 경찰이 내용이. 너무 갈리기 때문에 예. 또 이쪽에서는 또 참고인인데 그 수사관이 피의자도 아니고 첫 번 소환에 뭐가 그렇게 별건 수사를 하겠냐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네. 검찰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죠. 피의자로 전환된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검찰과 경찰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조금 깔려 있을 네. 거예요. 아마 거기에 예. 대한 여러 가지 기싸움 같은 거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경찰이 또 다시 영장을 일단 신청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참 생각합니다. 이례적인 상황이네요. 예, 그 재신청한 것도 4시간 만에 다시 네. 반려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네. 되면 경찰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지금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이제 제주의 건의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절차적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법적으로 절차적인 방법은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될 리가 없죠. 이게 지금 예.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그 영장을 통해서 경찰로 돌려주라는 어떤 청구를 검찰한테 해달라는 요청인데 그러니까요. 네. 검찰이 뭐 이걸 받아줄 리는 만무하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작용할 거냐면 수사권 지휘 예. 이제 수사권 재조정이죠. 검경 수사권 재조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질 것이냐.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런 영장 청구. 영장 청구 권한을 경찰이 가지게 해달라는 게 지금 경찰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어찌 보면 앞으로 계속 회자가 될 거예요. 그 뭐 고래고기 환부 사건도 그렇지만 이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영장을 신청했을 때 영장 신청이라는 거는 검사에게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경찰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에게도 영장 청구권을 부여해 달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논거로 이 사건이 계속 아마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정치권도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고 청와대도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는데 여당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부 여당 또 야당의 반응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지금 이제 궁금합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검은 지금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예. 한국당은 지금 또 이제 국정조사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고 있고 각 기관이 다 주장이 다릅니다만 아직 저는 국정조사나 특검 다 지금 아직은 좀 시기가 빠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여권은 검찰 못 믿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뭐 이제 검찰에 대한 그 비판이 뭐 날이 서 있잖아요. 네. 어떤 때 보면 솔직히 너무 과도하다 검찰에 대한 공격이 좀 일단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 사실관계 같은 것들이 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정파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양쪽 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그런 불신 때문에 특검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검찰이 완전히 지금 이 상황을
정파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뭐 여권의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그런 근거 같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검은 좀 시기상조.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국정조사 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여당이 합의해 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야가 이거 합의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좀 그래서 국정조사나 특검 이거 다 지나치게 정치적 주장인 것 같아요. 일단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본 다음에 그것이 도저히 미진하거나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제 흐를 가능성이 있을 때는 특검을 하거나 국정조사를 해야 되지만 또 국정조사에서 별로 밝혀진 게 없어요 원래. 그래서 둘 다 적절치 못하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도 저는 그건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